안녕하십니까. 영남일보와 선거권의 혼술이 진행하는 차기 대선 주자 릴레이 슈퍼 인터뷰. 오늘은 안상수 전 인천시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안상수 시장님은 재선 인천시장을 지내시고 또 삼선 국회의원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삼선 국회의원 하시고 지금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셔서 차기 대권 주자로 지금 열심히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제가 여쭤볼 게 많은데 우선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에서 크게 보도가 됐던 일,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그 평을 한번 듣고 싶었어요. 다른 게 아니고 오늘 남북 통신선이 갑자기 복원이 됐는데 이것이 또 결국은 남북 정상회담으로 연결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건 문재인 정권의 대권 그 재창출, 정권 재창출 필성 카드가 아니냐. 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좀 하겠습니까? 뭐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네, 예. 지금 뭐 김정은 답방까지 예상이 되죠. 예. 국정은 아주 난맥을 해놓고, 예. 그러니까 경제는 땅에 떨어지고, 코로나 대책은 엉터리로 해서 국민 모두 이제 불안하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예. 이제 온 국민이 지난번에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 봤다시피 정권을 바꿔야 되겠다. 예. 이런 그 여론이 모아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돌파하는 작전으로 아마 남북 정상회담 혹은 김정은의 뭐 답방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는 것 같고 이건 뭐 오래전서부터 구상이 됐다고 그렇죠. 봐야죠. 예, 우리 뭐 다 알고 있었고 시점을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뭐 그게 오히려 역작용을 할 수도 있다. 그것이 바로 과거의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가 이제 MB 정권으로 넘어오는 그 당시에도 뭐 남북 관계를 어떻게 보려고 14성명이라고 있었죠. 판문점 그렇죠. 밟고 지나가고 이러면서 쇼를 했는데 그때 그러고 뭐 대남 통전부장도 내려왔고 총리급 뭐 회담도 있었고 등등 뭐 각종 쇼를 다 했는데 국민들이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속지 않고 결국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노무현 정권의 끝장을 냈는데 뭐 무려 그때 600만 표 가까운 차이를 냈어요. 그런 걸 보면 이번에도 뭐 자기들끼리 노력은 하겠지만 그것은 뭐 지금 민심에 크게 변화가 되지 않고 오히려 역작용이 될 수도 있는데 다만 우리가 이런 남북 관계를 이런 선거에 이용하고 이러는 것은 이제 아주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남북 관계를 정말 한 민족이 잘 살 수 있는 공동체로 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지 선거 때나 좀 이용하고 정치는 엉터리로 해서 국민 다 못 살게 만들어 놓고 또 쇼하고 지난번에 사실 우리 지자체 때 그냥 일방적으로 그 민주당의 지지가 됐던 것도 바로 그 싱가포르의 그 쇼로 북미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인데 그것도 이제 다 문재인이 중간에 조정했다고 봐야죠. 그 날짜를 딱 맞춰서 6월 13일 날에 선거인데 6월 10일 날 회담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나라를 그냥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지난 4.15 선거 때도 그거는 또 별도의 어떤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한테 어떤 공포감을 심어줘가지고 일방적으로 또 다수당이 됐는데 이번에까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아마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보면은 일은 안 하고 그냥 어떤 그 평화 쇼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데 쇼를 하는 그런데 상당히 능한 것 같아요. 홍보 뭐 완전히 언론 장악하고 언론 죄송합니다만 영남일보는 장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장악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다른 그 대선 주자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한 25명 정도가 나와 있는데 제가 보면 그 중에서 또 쇼에 능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많은데 이 안상수 후보님은 실물 경제를 하신 분입니다. 혹시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제세그룹 한때 뭐 재계의 풍운아들 제세에서 그 기업 생활을 하셨고 1970년대 중반 앙빵 테리블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때 제세와 율산 맞습니다. 양쪽이 뭐 대우, 삼성, 현대를 넘어보자 이렇게 했었던 그 제세. 그리고 제세 다음에 또 기업에 계셨죠. 동양그룹이라고. 동양그룹에 계셨죠. 그래서 이 실물 경제도 능하시고 정말
일을 할 줄 아시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대선 주자들 중에서 얼마 전에 그 경제신문에서 그래도 기업인 출신이 그 두 사람 있는데 한 사람은 우리 안상수 후보님과 민주당의 정세균. 맞습니다. 예, 이 두 사람이 있다. 이렇게 사실은 경제를 알아야 이게 대통령을 하는데 예.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경제 아니에요. 예. 먹고 잘 사는 문제, 뭐 주택 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 건데 저희들이 그런 거를 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실적도 있는데 그냥 엉뚱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신경 쓰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것도 참 그러니까 걱정인데 어떤 좀 예를 들어서 무슨 이 정권에 맞섰다. 이것도 물론 하나의 훈장이 될 수 있지만 그걸로 정치를 하고 대통령이 되기에는 다른 또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럼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그 자격은 갖췄다고 보지만 결국은 미래의 비전이 있고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를 파악해서 그것을 정책화하고 이것을 실제로 해낼 수 있느냐 이게 거짓말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살펴셔야 되는데 일부 언론에서 또 이것도 막 한쪽으로 막 몰고 가면은 정신 어리지 그 사람만 보여요. 그 사람만. 어쩔 수 없죠.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보면은 주로 이제 윤석열, 최재형, 그리고 또 시비를 거는 홍준표, 뭐 이렇게 어쨌든 정치적 논쟁을 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자 문재인 정권이 지금은 저렇게 어떤 제대로 뭐 실력이 다 드러났지만은 초기에는 마치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 중에 하나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고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자리 계속 줄어들고 있고 청년 실업률도 높아지고 있는데 안창수 후보님께서는 제가 책을 하나 보여드리면은 자, 책을 하나 썼었는데, 제목이 일자리 대통령입니다. 일자리 대통령. 감사합니다. 정말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자, 일자리 어떻게 만들었을 겁니까? 2030 첨단 일자리 200만 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일자리, 지금 이제 사실 대기업은 성장을 하지만 고용 없는 성장이에요. 이게 다 AI화되고 자동화되고 그래서 또 지금 중소상인들, 중소기업들은 특히 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으로 뭐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제 근무 이런 실정에도 맞지 않는 거로 그냥 어거지로 이 민노총이나 이런 대기업 노조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중소상인들은 다 어렵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새로운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2030이 고생을 하고 있고 또 기왕에 지금 우리 중소기업이나 뒷골목에서 여러 가지 뭐 생계를 유지해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제 자꾸 이제 뭐 이렇게 망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소위 일자리 도시라는 것을 구상을 했습니다. 일자리 도시.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영역을 넓혀야 돼요. 결국 이제 대도시나 뭐 이런 그 수도권에서만 일자리를 해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이걸 지방으로 가되 첫째는 이제 유휴농지, 유휴농지 한 1억 평 정도를 1억 평 정도를 근데 제가 이제 3억 3천만 평방미터입니다. 제가 인천광역시장 할 때 인천 송도 국제도시라는 걸 만들었어요. 송도 연상이 되시죠? 얼마나 되시는지. 그리고 인천 대교도 제가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송도가 약 한 1,000만 평 좀 넘습니다. 1,000만 평 좀 넘으니까 송도 같은 걸 한 10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0개를 유휴농지에다 만든다. 전국에 10개 정도. 10개 정도. 그래서 유휴농지에. 이것을 여기에서 이제 한 70% 정도를 이제 첨단 산업 클러스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요즘에 새로운 4차 산업에 대비한 기술 집약적인 부품 소재 산업의 단지로 만든다는 거예요. 반도체, AI, 무슨 배터리, 무슨 뭐 스타버스, 무슨 뭐 여러 이런 그 미래를 향한 그런 부품 단지를 만들어서 우리 스타트업하는 젊은이들한테 약 한 30만 명에게 이것을 분양을, 장기 임대를 하는 겁니다. 분양이 아니고 장기 임대. 무료로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료로, 공짜로 한다 이게. 자기가 어떤 매니지먼트 노하우, 경영 능력만 있으면은 이것을 정부 사업이니까 정부에서 무료로 줘가지고 여기서 이제 각자 창업을 해서
이것으로 이제 어떤 그 기업 형태를 만들고 이것을 수출이나 내수를 통해서 예. 그 부가가치를 올리는 그러면서 여기서 한 6, 7명씩만 근무해도 예. 200만 명 정도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예, 예, 젊은이들은 죄송하지만 이런 예. 첨단 산업 아니면 200만, 근무를 예.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죠. 예, 그래서 예. 그런 것을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가서 살아야 될 거 집이 아니에요. 있어야죠, 지방이니까 예. 살 집이 있어야 되는데 예. 논에서 잘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예. 아파트가 평당 500만 원. 지금 네. 서울은 평당 뭐 1억이고 뭐 이렇잖아요. 1억도 더 가요? 예, 지금 더 가죠. 예. 그런데 평당 500만 원. 논이니까. 예. 예, 예. 여기다 싸게 공급을 해가지고 예. 뭐 30평에도 한 1억 5천 되는 아파트를 예. 100만 호, 예. 100만 호 정도로 건설하겠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예. 여기서 근무는 200만이 일단 100만 호 정도의 아파트에서 주거를 가지고 오는데 그야말로 가격이 아주 저렴한데 예. 이제 사람들은 또 물어봐요. 그거 누가 그 청년들이 지금 시골로 가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인프라가 돼 있어야죠. 어떤 인프라. 첫째는 이제 학교입니다. 학교. 대학교를 네. 봐서 서울대학교에 무슨 좋은 과 여기 해당되는 그 첨단과를 이전을 시킨다든지 제가 인천 송도에도 과만. 과 그래서 작은 대학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나중에 거기 졸업증은 다 서울대학교로 바뀌어하고 그런 식으로 자격 국립대니까 못할 것도 없네. 맞습니다. 사실상의 국립대니까. 물론 아시는 대로 그 파리 1대학, 2대학, 3대학, 그렇죠. 폴란스에서는 9대학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구상을 해서 이 교육을 우선 지방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원, 최고의 병원, 그것도 뭐 서울대학 병원이든지. 수도권 집중 효과도 본 사람도 되고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예, 이제 여러 레저, 체육 시설인데 제가 골프장도 뭐 27월 하나씩 딱딱 해주면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환경이 좋은 도시, 그러되 대도시 가까운데 예를 들어서 대구 가까운 곳, 혹은 광주, 혹은 부산 가까운 곳에 해서 대도시와도 연계 발전하는데 여기서 바로 KTX 타고 주말에 서울에 와서 또 즐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전국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주 이게 신의 한 수입니다, 사실. 그러네요. 일자리 도시라는 게 신의 한 수죠. 일자리 도시. 뭐 한마디를 더 하자면 경북 쪽에 관련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산자락을 약 한 10여 평 정도를 밭으로 개간하자. 우리가 지금 산이 63%입니다, 우리나라가. 산이 63%인데 10억 평, 10억 몇 평. 10억 평, 뭐 이제 그거야 이제 전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산이 63%나 되는데 산을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산림녹화해서 우리나라를 정말 부강한 나라로 온 건 고마운 일인데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또 산을 단지 산소나 뭐 이런 거로만 우리가 활용을 할 게 아니라 먹거리도 활용하자. 그래서 밭을 한 12억 평 해가지고 한 5천 평씩만 우리 서민들한테 임대를 또 하는 거예요. 장기 저리 임대.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 가게들이 다 문 닫게 됐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또 문재인 정권 경제 정책 실패로 해서 웬만한 중요한 거리 대구도 지금 중심부가 문 닫는 데가 꽤 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도심에서 안 되면 하여간 장사가 잘 안 돼서 뭐 이유야 어찌됐든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을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산 자락에다가 밭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뭐 다시 농촌으로 가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40년 전에는 농민이 70%였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럼요. 우리가 다 농민의 자식이고. 그런데 지금은 혹시 실례지만 농민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농민이 지금 10%도 안 되지 않나요? 3%예요. 3%입니까? 대개 10%로 생각하는데 전후 3%밖에 안 돼. 그러니까 왜 그 농지를 건드냐? 이거 지금 뭐 반박거리가 안 되겠네요. 반박거리 안 돼. 그거는 뭐 70%가 가지고 있던 거는 3%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쌀에 대한 대책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쌀은 자급률이 100%인데 뭐 지금 그 FTA에서 뭐 한 40만 톤 정도를 수입해서 일부러 그걸 이제 수급을 맞추는데 제 말씀은 이 밭은 우리나라 전체가 22억 평이에요. 여기서 한 10억 평 이상을 하게 되면 50%를 늘리는 거야. 그럼 보리, 밀, 무슨 뭐 고구마, 감자, 옥수수, 무슨 포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그 고부가 가치의 어떤 새로운 건강식품이 될 수가 있고 이것을 수출하면은 또 우리 아시아가 부자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어요. 부가가치 농업이 된다. 그래서 토탈 서비스가 돼.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논은 1억 평, 밭
1억 평을 이제 우리 산업 도시로 만들고 말하자면 이런 그 일자리와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고 그다음에 밭을 해서 우리 정말 이렇게 실패 여기서 좀 정말 그 실패라고 그러면 좀 죄송하긴 한데 하여간 어렵게 된 우리 서민들이 다시 네. 농촌으로 가서 전원 생활을 하면서 농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일석이조가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이것을 하려면 많은 건설이 생기잖아요. 네. 많은 건설 공사 현장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것으로 한 5년에서 10년 동안 이 어려운 서민들이 또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국에서 예. 1929년 제1차 공화국 때 뉴딜입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은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우리 정말 갑자기 직장을 예. 잃거나 갑자기 벼락거지가 된 사람들 문재인 대통령 덕분에 벼락거지 된 사람 예, 많죠. 예. 벼락거지. 많죠. 예.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어떻게 죽습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 가서 뭐 따진다고 될 일도 아니고 따지는 건 투표로 반대편 찍으면 되는 거고 예. 그러고는 자기는 자기대로 생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유일하다. 이 안상수가 가지고 있는 이 해법이 유일한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유일. 이, 그 문재인이 이야기한 한국판 뉴딜은 정말 그 순간적으로 그 일자리만 몇 개 만드는 그 엉터리야, 효과를 엉터리. 엉터리로 하는 건데 엉터리야. 이것은 말만 하는 거야, 말만. 국토 대개조 맞습니다. 안상수 후보님의 이 구상은 국토 대개조 이거 가까운데 네. 자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그 의문점도 들겠지만은 저는 안 후보께서 그 송도를 상전 백해로 만든 바다를 메꿔서 예. 바다를 매립해서 도시를 만들었는데 논이나 이 산 자락 가지고 하는 것은 일도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예. 아주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안상수가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송도 1천만 평 신화를 이뤘으면은 이 전국 그 인천시장 때 그렇게 업적을 남겼었으니 예. 대통령이 됐으면은 예. 송도는 1천만 평이지만은 전국적으로 1억 평. 예.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 다른 후보들과 달리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는데 이것을 실현을 하려면 대통령이 되셔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지율이 왜 그러세요?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아니 삼선 국회의원을 하시고 네네. 재선 인천시장을 하시고 안상수 그러면은 그 전에 마산. 당 대표하던 그 안상수는 조금 알려져 있는데 지금 정책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이제 사실 이 홍보를 제대로 아는 건데 홍보 문제. 제가 이제 인천대교를 건설하지 않았어요. 예. 인천대교를 노무현 대통령한테 허가를 받아가지고 MB 이명박 대통령 때 이제 그 개통을 했어요. 예. 근데 이게 전부 다 민자야. 국가 돈은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민자니까 안상수가 외자 들여가지고 건설을 해서 거기 이제 통행료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건설비까지. 예. 그걸 이제 30년 동안 사용하고 정부의 기부 체납하는 아주 굉장히 기술적인 거죠. 안상수가 그거를 만들었는데 또 MB 대통령이 와가지고 이거 테이프 커팅을 하면서 야 안상수 저랑 이제 친하잖아요. 이제 서울시장 할 때 내가 인천시장 했으니까. 그렇네. 그렇습니다. 3대 시도지사 협의회 맞습니다. 회장이고. 예. 그래서 어머니 야 안상수 이거 대단하네 이놈 이거. 나는 이거 건설에서 한 30년 있어가지고 청계천 이거 해가지고 지금 대통령 하고 있는데 야 안상수는 이거 뭐야 이거 뭐 굉장하다. 이거 너 홍보 잘해가지고 대통령 한번 해봐라. 이러는 거야. 근데 그때 인천대교를 안상수 대교라고 딱 이름 붙였어요. 그래서 좋았어. 근데 하여간 등등 나는 홍보를 많이 신경을 안 썼어요. 홍보보다 중요한 게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거꾸로 이걸 홍보를 더 잘해야 돼. 우리나라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보다 말 잘하는 사람을 좋아해. 그렇죠. 투표를 그쪽에다 하죠. 맞아, 투표로. 그런데 이준석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아이고, 이거 손가락 잘라버리자. 이런, 조금 지나면 말 잘하는 사람이 실속이 없거든. 그때 YS 찍어놓고 낙동강에 손가락이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근데 하여간, 그래서 홍보를 못하는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게 우리 어머니가 제가 장남이거든. 장남인데, 남자라는 것은 어디 가서 괜히 조금 지가 잘하는 거 가서 자랑하고 다니면 안 된다. 오른손에서 잘하는 일을 왼손에서 하게 하면 안 된다. 좀 인격과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은근히 비추게 해야지 그 입이나 나발나발 대고 그러는 것은 죄송하지만 그때 옛날에는 그 여자들이나 하는 일이다. 이런 거야. 그렇죠. 우리 엄마가 옛날이니까 옛날 분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입이 늘 묵묵히 일만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홍보가 제대로 안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자꾸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이게 안상수가 이게 거의 이게 유일한 해법인데 다른 분들은 죄송하지만 말뿐입니다. 내가 그래서 아까 TV 토론 같은 걸 나와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말뿐이.
제가 그건 여기서 얘기하면 되고. 말뿐이야. 근데 거의 다 그래. 민주당 사람들 지금은 큰일 납니다. 민주당 이제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아무리 잘난 척하고 무슨 뭐 하더라도 그거는 시즌2. 문재인 시즌2야. 아, 예. 지금 사는 게, 살만하다 그러면 2번 찍으면 돼. 네, 2번, 걔네들이 1번이구나. 그 제국 1번이죠. 민주당 찍으면 돼. 근데, 이건 안 되겠다. 그럼 뭐 볼 것도 없이 그냥 다른 사람까지 포함해서 다 우리 국민의힘을 찍어야 되는데,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실속은 없이 그냥 언론만 딱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없지 않죠. 그런데. 누구냐니까. 얘기 안 할래. 그 얘기하면 또, 얘기하면 그 언론에 날 텐데, 그렇게 해서 언론에 나는 게 내가. 그게 맞아요. 그러면 이제 홍보가 되는 것이죠. 이게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노이즈 마케팅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어쨌든 국민들이, 그러고 또 국민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람을 뽑을까. 그러면은, 이제, 이거 일자리하고, 주택 문제 해결할 사람을 합니다. 그래 놓고 또 뭐냐.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정책이나 공약을 찬찬히 뜯어보겠습니다. 그 말은 그게 1번이야. 그게 그런 사람이 제일 많은데 그런 건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언론도 정책으로 승부하자 해놓고는 정책은 하나도 안 보도하고 그러고 맨 가십이나 벌어 다니는 거야. 어떤 후보가 지금 저 집에서 뭐 정책 구상을 하는데 정책 구상인데 하는지 뭐 화장실에 가 앉아 있는지 무슨 샤워를 하는지도 모르는데 또 그래놓고 우리는 고민을 하고 정책 이렇게 해도 한 줄 나오질 않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그러나 이제 선거가 임박해지면서 TV 토론도 하고 뭐 이렇게 국민들한테 알리는 기회가 있을 테니까 참고로 모레 우리가 국민의힘에서 후보자 전체하고 당 지도부하고 회의가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좀 강력하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뭐냐? 정책과 공약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국민들과 언론이 알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죠. 지금은 다 언론에서 순서 정해놨어. 순서. 지금 윤석열 아까 얘기했잖아요. 최재형 홍 이렇게 다 정해놓고 그 사람들만 하는 거야. 맞아, 유승민. 그래가지고 오면 우리는 뭐야? 얘기할 기회도 없고 이렇게 그래도 영남일보 같은 애국신문이 나와서 이렇게 좀 떠들지. 다른 데는 애국신문이 아닌가 봐. 애국방송이 아니야. 저도 이렇게 장만 딱 세워서 장에 서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나가서 뭐 정책 이야기하고 비전 이야기하고 막 하면은 절대 그 안상수 후보께서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일단 그러면은 모레 하면은 한 10몇 명 되는데 그대로 가겠죠. 1차 컷오프, 2차 컷오프에서 8강, 4강 골라서 갈 텐데 자 8강까지는 갈 자신 있으세요? 8강 들면은 4강은 좀 쉬울 것도 같은데. 아이고 정확합니다. 제가 사실 8강만 들어가면은 거기서 이제 8강 들어가면 이제 뭐 아닌 게 아니라 국민들도 주목을 하고 또 언론도 이제 비슷하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공약도 그렇고 안상수가 리더십이 있구나. 사실은 제가 또 하나 아주 좋은 그 리더십 중에서는 이게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저쪽이 야당 아니에요. 그럼 180명이나 된다고 저쪽이. 요소야대도 극심한 요소야대가 극심한 요소야대인데 저 친구들이 뭐 우리가 야당 소수 야당일 때도 우리가 그냥 휘둘릴 때가 많잖아요. 이거를 잘 하기가 어려워. 근데 저는 그래도 충청도 태생으로 뭐 저희 처가는 대구입니다, 사실은. 그러세요? 우리 처가가 대구고 그런데 아무튼 충청도 출생에다 대구랑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아주 좋은 조합이죠. 충청도랑 영남이 합치면 못할 게 없잖아. 결혼은 잘해놨는데 이게 도대체 활용이 안 됐어. 근데 아무튼 충청도인데다가 수도권에서 정치를 했으니까 이제 그 소위 민주당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조화 있게 협치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서로 극렬한 대립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스펙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점도 사실 고려가 돼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종합적으로 생각을 좀 하길 바라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막상 이제 이 경선 국면에 가면은 그런 요소들을 잘 살펴보면 이번에는 안상수가 해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이 들 거로 저는 아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선거운동 하시면서 여러 곳을 이제 방문을 하시고 하는데 지금 선거 분위기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좀 보수 쪽 유권자들이 약간 지금 판단을 좀 현실과 다르게 좀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는 여론이 훨씬 높았거든요. 최근 들어서 그게 좀 줄어들고 또 여권,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지금 6명 딱 돼 있잖아요. 6명의 지지율 합이
10명이 넘는 범야권 후보 지지율 합보다 높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만만한 선거가 아니고 또 이런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까지 나오면은 상당히 좀 이렇게 후보를 그냥 아무나 내세워도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이 후보를 뽑아야 될 텐데 지금 다니셨으니까는 어떻게 정권 탈환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여러 상황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사실 요 최근에는 그것도 약간 뭐 조작은 아니더라도 마사지가 된 것 같은데 그런 조사 말하자면 민주당이 합한 것이 우리 국민의힘보다 이렇게 지지율이 많은 경우에도 그 같은 모집단에서 조사를 해도 정권 교체를 하자가 더 많아. 그게 뭐 과거에는 60대 35 이랬고 요 최근에 여기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냥 조사상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국민들 민심은 문재인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안 돼. 무슨 쇼를 해도 안 되고 무슨 짓을 해도 안 돼. 그럼 그냥 알아서 해. 선거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뭐 7, 8개월 남았는데 뭐 이렇게 지지율이 아주 이렇게 이 변병이 플락츄에이션이 심하죠. 말하자면. 심한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3월 9일 3월 초 시점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무슨 쇼를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단일 후보 우리 야권이 단일 후보만 나오면 된다. 단일 후보만 나오면 지금 거론되는 사람 중에 미안한 얘기지만 누가 되더라도 돼. 안상수가 되면 제일 확실하고. 왜냐하면 충청권하고 수도권하고 영남권이 되면은 되기 때문에 안상수는 아주 확실하지. 지역으로도 확실하고 비전도 확실하고 그래서 안상수가 되면 100%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 10여 명 되는 사람들이 나가도 누가 돼도 되는 거야. 다만 위험한 후보는 안 돼. 위험한 후보는 누구냐? 위험한 후보는 뭐 그것도 누구라고 얘기하기 그런데 의혹이 너무 많거나 이런 거 이거 권하는 거야. 아니 그 전에 사실은 우리 이회창 총재 2번이나 이제 다 대통령 된 줄 알았는데 10년을 대통령처럼 지내고 그렇죠. 그래놓고는 선거 보름 전서부터 그냥 꽝 깨지는 거야. 그런데 그분은 의혹이라는 게 한두 가지밖에 없었어. 아들 문제. 그렇지. 뭐 돈 받았다는 거는 그 거짓말로 이제 터트린 게 이제 된 거 그런 건데 어느 후보는 보면 뭐 하여간 한 20가지도 넘어. 이것을 다 검증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당이라든지 언론에서 그래야 되는데 언론에서도 좀 비교적 너그러운 것 같아요. 예창 쪽에만 검증을 했다. DJ 또 그다음에 노무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도 후보들을 검증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딱 우리 야당 후보로 그래서 고맙긴 한데 그러나 검증을 하면서 지나가야 나중에 실수가 없다. 한 방에 날아가는 거거든. 그러면 이 5년 동안 기다린 거 그냥 한 방에 말 한마디에 그냥 한 가지 행위로 날아가면 얼마나 억울하냐 이거야. 안상수를 갖다가 만약에 후보로면은 우리는 10번이나 선거를 치러서 때리고 털어도 먼지 하나 없어. 10번 치러서 5성 5패 하셨죠. 5승 5패. 그래서 인천시장 재선, 국회의원 3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까도 뭐 다. 그리고 정책도 이런 좋은 정책이고 그래서 안상수 딱 지금서부터 세워놓으면 정권이 우리한테 온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괜히 고민하고 다니는 거야. 걔는 뭐 윤석열 들어와라 말아라 막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럼 윤석열은 일단 들어와서 검증받아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방법인데 저는 뭐 들어와서 하는 것이 뭐 일환이긴 하지만 뭐 여기서 스스로 검증이 되는데 사실 당내에서 검증은 약해요. 워낙에. 이게 본선에 가면은 이거 아주 더군다나 저쪽이 여당이고 저쪽들이 그거 다 선수 아니에요. 선수죠. 그 사람 아주 뭐 없는 것도 있는 여론 조작까지 하는데. 조작까지 하는데. 뭐 그 아까 드루킹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그런데 안 들어오더라도 나는 너무 연연하지 말고 결국은 3월 전에까지만 가면 된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뭐 우리 국민들 볼 때 약간 극적인 뭐 효과도 노릴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상황이 그렇게 되면 그거 자체도 그렇게 우리가 불감청이는 좀 고소원이다. 너무 연연해서 그냥 이게 뭐 그냥 그 당 전체가 몰입이 돼가지고 그냥 누구 들어오느냐 마느냐 이렇게 가지고 안 된다 하는 건데 제가 드루킹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 이거는 그 우리나라가 지금 그야말로 지금 근대사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해서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 자유주의 이거를 건국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조국 근대화 정책으로 해서 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세계 정말 10대 강국이 가는 인프라를 깔아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사실 좀 약간 그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덜 보호하는 것처럼 알려져 가지고 우리가 사실 정권을 한 두세 번 뺏겨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온 국민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쟁취한 것이 바로 선거 민주주의입니다. 아, 예. 이거를 완전히 훼손해버린 게. 이거를 아주 근본서부터 훼손한 게 문재인이야. 그렇죠. 예, 드루킹. 몸통이죠. 드루킹을 누가 해? 김경수는 신분권이고 수행비서야. 예. 우리 문 대통령 사모님들이 경인선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경인선 가야 돼, 경인선 가야 돼. 경인선이 드루킹이거든. 경제도 사람이 우선이다 해서 뭐 경인선 뭐 이렇게 했죠. 그랬는데 예. 경인선이라는 게 그 드루킹 그 친구들이 만든 모임이죠. 만드는 거고 이 드루킹하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가까웠느냐를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거 여론 조작을 대통령 부부가 앉아서 했다라는 것이고 이 김경수는 하수인인데 말하자면 깃털 보호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과거에 저희들 야당일 때 나도 이제 20대 국회의원이었습니다만 이거를 지금 추미애죠. 네. 그이가 고소를 한 거야. 그 무슨 일이냐 했더니 그 북한에서 왜 우리 평창올림픽 때 남북 단일팀 하고 그러는데 기회를 뺏는다 그렇지. 뭐 해가지고. 20대가 네. 막 열받아가지고 막 이걸 한 거예요. 했는데 드루킹이 이제 아니 문재인이 말이야 자기한테 이렇게 도움을 받았으면 영사락도 하나 줘야지 네. 약속을 했단 말이야. 네, 처음에 대사 뭐 이야기까지. 대사. 네, 예, 대사. 그다음에 오사카. 그다음에 센다이 뭐 이렇게. 그리고 무슨 대기업들 다 이거 많이 훔쳐서 준다고 그랬다는 네, 거 아니에요. 예.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아무것도 안 주고 예.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이럴 때 한번 좀 혼을 좀 내보자 해가지고 한 건데 이것을 우리가 한 줄 알고 우리는 그런 기술도 없어. 그렇죠. 생각도 예. 없지만 그래가지고 하니까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저 대통령이랑 연관이 돼 있거든. 네. 이게 문을 닫아버렸어. 네. 경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 데모하고 그 당시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거 귀퉁이 맞아가면서 단식하고 그래가지고 네. 한 거야. 그랬는데도 이 사람들도 그때 이걸 몰랐지. 네. 이걸 아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부부하고 그 김경수 몇몇만 아는 네.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다 보니까 어이구 김경수한테 막아야 되겠다. 네. 그래서 막아놓고는 했는데 특검이 역시 잘해가도 허위범 네. 특검이 잘해서 네. 했는데 이 재판부 우리 대법원장 그 사람 누구야? 대법원장이 그 엉터리 아니에요. 김명수. 네. 이가 그냥 또 재판부를 그냥 해가지고 하고 1심 재판에서 이거 징역 보냈는데 네. 그 사람을 또 뭐 좌천시키고 또 네. 수사 보내. 이런 나쁜 사람들이 어딨어. 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정의가 이겨서 네. 대법원에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지금 당연히 특검을 해야지. 특검 연장해서 대통령 부부도 해야지. 입장에 동의하시네요. 아이고 이준석은 거기에 대해서 좀 반대하고. 아니 나는 그거는 그렇게 해야 돼. 뭐 윤석열이 그거 떠나서 이거는 누구를 왜 우리가 그걸 예. 얼마나 그래서 뭐 사실은 그 당시에도 그 윤석열 검찰이 이거를 철저히 했으면 특검도 안 나오는 거야. 그때는 제대로 안 오고 지금은 선거 때 나와가지고 홍준표가 그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랬나요? 예. 아니, 올바른 일이니까. 그 안창수 시장님께서 지적을 그렇게 하시는 거고. 자, 그런데, 어쨌든 선거는 일단 시작이 됐고, 선거는 구도입니다, 구도. 그렇습니다. 구도고, 지금 민주당이 저는 어긋났다고 생각하는 게, 민주당 계열이 3번 정권을 만들었죠. 근데 DJ는 어쨌든 호남의 수적 열세로 인해서 충청과 같이 그렇습니다. 했고. 우리 충청하고 같이 했죠. 그 다음에 이 노무현 문재인은 호남의 지지를 받는 영남 주자를 내세웠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PK 주자를 내세웠죠. 네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데서 제가 힌트를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 안창수 후보께서는 TK 지지를 받는 충청 후보. 네, 그렇습니다. 괜찮네요. 좋습니다. 근데 대구, 아까 대구는 사모님께서 대구라고 하시는데, 대구 네. 어디? 우리 장모님이 작년 11월에 돌아가셨는데 황실 아파트에 계속 사셨어. 중구. 예. 중구고 거기서 이제 우리 처남들이 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 다니고.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처남 중에 한 사람은 지금도 거기 살고 있고. 예. 우리 대구를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가요, 제가. 예. 대구에 지인들도 있는데, 좀 교수도 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한 달에 한두 번, 두어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네. 가고, 우리 처는 자주 가죠. 가고.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 보수의 후보들 중에서는 이제 사실 영남, 특히 대구의 축복을 받아야 당선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뭐 아니라고 그럴 수 없지. 지지를 받아야 돼. 지지를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이제부터는 제가 대구 사위로서 대구의 사위. 대구 사위지 제가. 아니 사위지 뭐 사위. 그러네. 사위니까 사위지. 그런 거 거짓말하면 저 선거법 위반이에요. 신상에 관해서 거짓말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대구 사위니까 대구 시민들이 좀 잘 관찰하시고 그러면 내가 대구와 경북 발전을 위해서도 아주 대한민국은 물론이지만 아주 최선을 다하고 저는 가장 존경하는 분이 당연히 박정희 대통령이고 지금 이번에도 이제 이런 그 정책을 하는 것을 뉴 박정희다.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의 상징이라는 게 인프라를 구축한 분이거든.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포스코 건설, 경인고속도로 하고 뭐 대한민국에 있는 지금 유의미한 인프라가 다 박정희 대통령이 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인천의 그 항구도 박정희 대통령이 하셨더라고. 그때도 사실상 국토 대개조였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지금 그거를 추구를 하십니다. 이제 세컨 이번엔 다시 한번 국토 대개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살 그릇을 둥지를 바꿔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그야말로 이조 시대 때 농업 시대에서 산업 시대, 정보화 시대로 가는 과정의 기틀을 박정희 대통령이 만드셨다 하면은 안상수가 이제 제2의 산업 고속도로와 또 어떤 주택 문제 해결과 지금 어려운 지금 이제 농촌에서 와가지고 서울에서 혹은 도시에서 살면서 기반을 자식들과 함께 닦았던 이런 분들이 다시 이제 전국적인 국토 활용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사실은 전원 생활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또 자식들도 가르친다면 그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저도 이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해가지고 지금 정책 이야기를 딱 들으니 이게 진짜 필요한 건데 이게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걱정이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오늘 질문도 제가 준비했던 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준석의 역할이니 김종인이니 뭐 윤석열 최재형 갈등 뭐 이런 거를 질문했는데 이거 아니구나. 대선의 주된 화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3그룹 그때 제3가 세계를 제패하자는 그런 뜻이지. 세계를 제패하자. 그런 함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몸을 담으셨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기업 활동도 많이 하시고 실제로 시정 인천이 제3의 도시죠 지금. 그렇죠. 대구한테는 죄송하지만 대구가 원래 3등이었다가 지금 인구수가 역전됐어요. 인구는 역전된 지가 오래됐고 여러 가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게 역전돼 그래서 그래서 그건 아주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그래서 대구 경북에 관해서도 몇몇 가지 특별한 그런 공약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알다시피 이제 공항이 제일 중요하고 의성 통합신공항이 중요한데 저는 그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그것도 말로만 하면 소용없어. 제가 인천공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다 이렇게 거들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 송도라든지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한 것이 공항의 주변 개발법이야. 말하자면. 그런데 지금 이 공항도 이 관문 대구 제2공항도 말하자면 이거를 잘 건설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주변을 잘 개발을 해야 인프라를 갖춰줘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난번에 사실 부산에 가서 가덕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가덕도도 하고 대구 제2관문공항도 해야 된다 이거야. 왜냐? 이제는 우리가 물류가 공항 물류 시대가 된 거예요. 공항 물류 시대. 과거에는 기차 시대고 그전에 마차 시대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항만 시대였는데 항만 플러스 항공 시대라. 그래서 항공이 세계적으로 게이트웨이가 뚫려져 있지 않은 도시나 지역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보면은 웬 부산, 대구, 무슨 무주란다. 무안, 전남 무안 맞죠? 인천 뭐 이렇게 네 군데나 하느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아세아 전체를 봐야 돼. 아세아에서의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위치가 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세아에 우리나라가 헤드가 돼야 돼. 머리 쪽에서부터 쭉 육체로 가는 그런 인프라가 갖춰야 되는데 그러면 부산도 있어야 되고 대구도 있어야 되고 인천도 있고 무안도 있고 그래야 된다는 뜻이야. 대구하고 부산하고 같이 붙였는데 여기다 하면 우리 국내 사람만 탈 생각하면 안 되고 세계로 특히 아시아권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말하자면 대구공항도 홍콩 혹은 북경공항하고 경쟁하게 만들고 이러한 그런 구조와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여기에 무슨 예산이 뭐 많이 투자해서 거기다가 그런 돈을 투자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BC가 문제가 아니야. 네. 인프라는 결국은 그 주변의 국민들이 얼마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거기 미래의 그 산업 구조를 고도화시키느냐에 핵심적인 어떤 관심을 둬야지 당장에서 이게 뭐 누가 이용하나? 부산하고 이거 나누면 이거 뭐 예산 엉터리 돼. 예산 지금처럼 쓰면은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예산이 제가 예산결산위원장을 했는데 제가 그때 70조였죠. 벌써 이제 3년 됐습니다만 지금 한 600조 가까이 됐죠. 최근. 그런데 이제 부채가 한 350조나 늘어버렸어. 공항역이 짓는 거 뭐 10조면 돼요, 10조. 공항 활주로 2개. 아니, 이렇게 돈을 엉터리로 쓰는 사람들이 우리가 꼭 필요한 걸 하는데 뭐 그것이 뭐 2개만 안 되고, 이건 말이 안 돼. 이런 사람들은 국가를 경영하고 국민을 섬길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여기다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참 제가 그게 그냥 걱정이에요. 저도 걱정되네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대선이라는 게 계속 무슨 뭐 어떤 정치 논리로 가고,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최재형, 뭐 이 두 사람에 지금 초점이 맞춰지는, 물론 뭐 유력한 주자니까 정권 교체가 먼저라서 이 두 사람 초점이 맞춰진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문재인 정권이 그 아주 실력이 다 드러났잖아요.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 없다는. 그래서 국민들이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정권이 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정책에 좀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는 그런 상황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본부장님도 말씀 중에 이제 윤이나 혹은 최 이렇게 지금 잠깐 여론이 높은 사람이 하는 것이 더 정권 교체가 쉬운 걸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 분석하는 거예요. 뭐 착오가 있는 거죠. 잘못 분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3월 시점에서 누가 더 강력하게 될 거냐를 봐야지 지금의 이 여론이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 아주 분명한 것은 이준석 대표가 대표될 때 여론이 50%야. 근데 발표할 때가 한 달 전에 한 자리 숫자밖에 안 됐어요. 여론이라는 건 이렇게 분분한 거거든, 변화가. 그럼 그 시점에서 어떤 스펙을 가지고 어떤 경륜을 가지고 어떤 공약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한테 관심을 가질 거냐라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분석과 판단을 해야지 지금 앞섰으니까 저 사람이 끝까지 잘 가겠네. 이거는 대단한 오류라는 거죠. 대단한 오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류가 있었네. 그런 점을 말씀을 안 드릴 수 없고 제가 또 이제 대구 경북이다 보니까 저는 제가 지자체 장을 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8년씩이나 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애로랄까 혹은 비전이나 이런 걸 잘 압니다. 이를테면 대구 경북도 나는 행정적으로는 통합을 하는 것이 맞다. 이거를 굳이 갈라서 여기서 뭐 일종의 갈등이나 사각지대가 생길 필요가 없다. 대구 경북 통합. 통합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고 또 대구를 좀 키워야 돼요. 대구를 뭐 그런 가운데 대구를 좀 키우는데 예를 들어서 군위 같은 데도 합병을 해서 경산이라는 합쳐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 도시라는 것을 일자리 도시는 논의하는 거거든. 다른 데는 할 수가 없어. 왜? 대구에 있는 기존 인프라를 활용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그렇게 돼서 같이 하는 게서 그래가지고 지금 대구도 몸부림을 치는 것 같아요. 젊은이를 위해서 말하자면 첨단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유치도 하고 뭐 그런 걸 위해서 인프라도 하는데 그거는 한계가 있어. 제가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이것을 합병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유휴농지로 해서 여기다가 이러한 그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도심에서 하고 있는 것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이제 큰 이 클러스터가 돼야 되거든. 대구는 대학이 많잖아요. 대학이 많죠. 이 대학을 첨단 산업을 한 과들로 많이 이렇게 특화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거기에서 나온 우리 대학생들이 이제 그야말로 실리콘밸리가 스탠포드 대학에서부터 출발했듯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은 대구가 얼마든지 성장이 가능한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과거에 사실 대구, 경북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없는 거죠. 산업에 우리가 그 기초가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쨌든 이게 약간 해안 도시가 발전하면서 도심에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어떤 육지의 중심에 있는 데가 이제 약간 쇠락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다시 공항 시대가 돼서는 그것도 의미가 없다. 공항 시대가 되면은 공항이 열리면은 얼마든지 대구 경북에 새로운 물론 거기 포항도 있고 다 그런 중후장대한 것도 잘 가겠지만 우리가 소위 첨단 산업 왜냐하면 첨단 산업이래야 우리 젊은이들이
유지가 되는 지역의 그런 도시가 되고 젊은이들이 다 떠나는 도시는 미래가 없잖아요. 네. 이것을 같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통합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계속 오늘 느끼는 것이 정말 우리가 대통령들 지금까지 뽑아놓고 후회하잖아요. 예. 뽑아놓고 후회하고 3개월밖에 안 걸려. 예, 뭐 손가락 이야기하고 막 하는데 정말 이번에는 좀 국민들께서 수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과연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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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노고. 노고. 내가 진짜 보석을 골라내는 예. 이 수고를 좀 하셔야 됩니다. 네네네. 그걸 숙고도 하셔야 되고 네네. 잘 생각하셔야 그렇습니다. 되고.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안상수 후보님 새로운 어떤 보물을 하나 발견하는 그런 느낌이 저는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제3 세계를 제패하자 그 큰 뜻을 40대 때 하셨나요? 30대 때? 참 20대 후반이에요. 그러네, 70년대면은. 그렇습니다. 예, 20대 후반에 세계를 한번 제패해보자. 요즘 이제 젊은이들 스타트업 창업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그런 아주 굉장히 용감하게 한 거죠. 예, 그때 이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주변 여건도 그렇게 해서 세계를 제패하지는 그때 기업 입장에서 못 탔었는데 한계가 있고 이번에 대통령이 되셔서 대한민국이 세계를 제패하는 정책으로 승부를 거는 그렇습니다. 그런 기회를 가졌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끝으로 우리 특히 대구 경북민들에게 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우리나라 근대사 중에서 특히 경제 발전은 대구 경북이 주축이다.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 이건 너무나 말이 좀 심플해. 정말 주축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되고 또 이런 경박단소한 첨단 쪽으로 가면서 그 대세에 약간 약간 언더덕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약간 이제 소외가 돼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에서 저는 이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항과 또 공항을 중심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그 많은 대학의 아주 특수한 과들을 중심으로 미래를 연구해 나가면서 산업의 클러스터를 만들면 과거의 영광을 다시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장서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대구 사위입니다. 사위 좀 얼굴도 좀 제가 이제 사위라고 어디 다니면서 광고를 많이 안 해서 그렇긴 한데 제가 제 저를 정말 끔찍이 사랑하는 만큼 제 와이프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 대구 경북 시민들을 사랑을 할 테니까 우리 영남일보를 중심으로 저 안상수 님 이번에 꼭 대통령으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대구의 사위 그리고 이 TK의 지지를 받는 충청 후보 그리고 또 인천시장을 하셨으니까는 수도권의 지지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대구의 사위 안상수 예비 후보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